결혼 1년 차 나는 아직도 그날의 당혹스러움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였죠. 아침에 정성스레 만들어 놓은 장조림이 사라지고 대신 낯선 손길이 닿은 듯 반듯하게 정리된 새로운 장조림이 냉장고 안에 놓여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도 없었는데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 싶었죠. 곧장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다녀가셨을 거야. 비밀번호 알려드렸거든. 점심에 반찬 좀 바꿔두셨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공간, 내가 손수 꾸려가는 집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와 반찬을 바꾸고 나간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다가왔죠. 물론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가 뛰어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이곳은 우리 신혼집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일상이지 누군가가 마음대로 드나들며 바꿔놓는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호의를 베푸는 거라 생각하려 했었죠. 어쩌면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졌습니다. 문득 집안에 놓인 물건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할 때마다 나는 점점 내 공간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커튼이 살짝 달라져 있고 식탁 위에 내가 놓지 않은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친정어머니가 공들여 보내주신 김장 김치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어머니의 김치가 대신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통을 들여다보며 내 입에서 저절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섭섭함이 뒤엉켜 있었죠.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라는 말이 뒤따랐지만 그 도와준다는 말이 내게는 간섭과 침범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크게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나름대로 분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맡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내 요리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손길에 의해 무시당했고 내 정성은 집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으로 말했죠. 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넌 왜 그렇게 꼬여서 보니? 피해망상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피해망상이라니. 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내 공간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왜 피해망상으로 치부되는 걸까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기는커녕 내 목소리를 왜곡해버리는 남편을 보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나는 신혼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집은 공동명의 전셋집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중 1억 5천만 원은 내가 부담했고 남편은 5천만 원을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무심히 건넨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갉아먹었고 시어머니의 호의라는 이름의 간섭이 내 자리를 지워나갔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달콤했죠. 작은 원룸에서 전세집으로 옮겨올 때만 해도 우리는 함께 꾸려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구를 고르고 커튼색을 정하고 작은 접시 하나까지도 두 사람이 함께 상의하며 골랐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그 설렘을 잃어갔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집은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손길이 묻어나는 집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불균형은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 몫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겹게 유지하려는 경계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당연한 권리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시어머니의 호의를 불편해하는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남편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건 사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집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그 작은 바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피해망상이라던 그 말.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 내 삶과 내 공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음을. 그리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선택의 무게였음을. 나는 다시 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느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열어주는 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워버리는 문이라는 걸.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끝없이 이어질 갈등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혼자가 된다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겠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며느리에게 좋은 말 한마디 전해주세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